정말이에요? 중국인 시장이 중국 간첩이었다고요?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시장이 중국 간첩으로 붙잡혔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사건의 무대는 평화롭기만 하던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 아케이아시아입니다. 이곳에 에일린 왕 시장은 이민자들의 성공 신화 그 자체였습니다. 식당 종업원에서 시장까지 30년 세월을 공직에 헌신한 그녀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그 견고한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그녀가 직접 운영하던 US 뉴스센터라는 매체 때문이었습니다. 지역 소식을 전한다던 그곳은 어느 순간부터 중국의 인권 탄압을 옹호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추악한 선전 도구로 변질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녀의 배후였습니다. 연인인 야오닝 순과 짜고 중국 관리에게 실시간으로 조회수를 보고하며 빨리 처리했다는 칭찬 한마디에 감사합니다 라며 충성을 맹세하는 시장의 모습. 이건 단순한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공직자가 타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을 배신한 뼛속까지 간첩이었던 사건인 것이죠. 30년의 세월을 가면 뒤에 숨어 살아온 여우 같은 시장과 그 가면을 벗기기 위해 칼날 같은 펜을 든 한국인 기자의 정면 승부. 과연 진실의 끝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감동이 전 세계에 알려지길 원하신다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한국과 함께합니다. 저는 박준형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벌써 20년째 펜 하나로 세상을 버텨온 베테랑 기자죠. 하지만 오늘 제 책상 위에 놓인 이 누런 서류 뭉치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시한폭탄처럼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 자료가 아닙니다. 바로 이 도시 아케이아시아의 자부심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던 에일린 왕 시장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 장부인 겁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의문에서 비롯됐습니다. 30년 전 단돈 몇 달러를 손에 쥐고 식당 종업원부터 시작해 시장의 자리까지 오른 그녀. 아메리칸 드림의 산증인이라 칭송받던 그녀가 운영하는 정체불명의 뉴스 웹사이트 US 뉴스센터가 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화근이었죠. 사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지역 홍보 매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하더군요. 보통의 지역 뉴스라면 시정 소식이나 우리네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이 담겨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은 전혀 다릅니다. 아니, 기괴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네요. 기사의 절반 이상이 저 멀리 중국 내 소수민족 자치구인 신장 위구르 지역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집단 학살은 서방의 음모다. 강제 노동은 중국의 발전을 시기하는 자들의 천박한 모함이다 라는 퍼렴치한 문장들이 버젓이 실려 있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인권 유린을 옹호하는 글을 싣는단 말입니까? 저는 직감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의 철저한 지령과 검은 돈을 받아 작성된 선전 포스터인 게 분명했습니다. 취재를 깊게 파고들수록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시장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연인인 야오닝 순과 짜고 중국 정부 관리에게 직접 보고를 올리는 충격적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빨리 처리했다니 정말 다행이군. 중국을 향한 당신의 충성심을 잊지 않겠어. 수고했어. 중국 관리가 보낸 이 짧고 소름 끼치는 메시지에 시장이라는 작자는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영광입니다. 라며 비굴하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미국 시민의 신성한 투표로 선출된 공직자가 자신의 조국이라 믿어준 나라를 뒤에서 칼로 찌르며 타국에 충실한 간첩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뒤로는 중국의 이익을 위해 펜을 휘두르는 독사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그녀의 당선을 도운 지저분한 자금줄입니다. 선거 당시 쏟아져 들어온 막대한 후원금 중 상당수가 중국 정부와 긴밀히 연결된 검은 돈이었다는 증거가 드디어 제 손에 쥐어집니다. 겉으로는 우리 도시를 살리겠다, 소수민족의 인권을 지키겠다며 천사 같은 미소로 시민들의 손을 잡았지만 그 뒤에서는 피 묻은 공작 자금을 챙기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동포를 팔고
이웃을 속이며 얻어낸 그 자리가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그녀가 깊은 밤 비밀리에 중국 영사관 관계자와 접촉하는 긴박한 현장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 위구르 비하 웹사이트의 조회수를 꼼꼼히 정리해 상부에 보고하는 그 비열한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조작할 수 없는 팩트이고 모든 것이 인류의 양심을 저버린 추악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적의 기세는 여전히 등등하기만 합니다. 시의회 의원들은 그녀가 쥐어준 이권에 눈이 멀어 여전히 그녀의 눈치를 살피고 그녀의 지지자들은 광적인 믿음을 보내며 저를 압박해옵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럴 리 없어. 감히 한국 기자가 우리 영웅을 모함하다니 당장 사과하고 꺼져라! 라고 소리치는 그들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영만리 타국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한국인 기자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어떤 권력 앞에서도 진실만을 보도해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이 제 가슴 속에서 용광로처럼 뜨겁게 요동칩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가 거짓으로 쌓아올린 가짜 명성이 이제 제가 써내려갈 단 한 장의 신문 지면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할 겁니다. 사무실의 낡은 에어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입니다.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왕 시장,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자라고 믿고 있겠지요. 30년 전 이 땅에 옳게 품었던 초심은 진작에 팔아치우고 이제는 타국의 권력에 취해 시민들을 기맘하는 괴물이 되어버린 여인. 그녀가 관리에게 보낸 이메일 속 감사합니다라는 그 비굴한 문장이 자꾸만 제 눈앞을 어지럽습니다. 공직자라는 이름의 방패를 들고 정작 칼은 시민들의 심장을 향해 휘두르고 있었던 그녀의 이중 생활을 하나하나 활자로 박아넣습니다. 신장 위구르의 눈물 섞인 고통을 모함이라 치부하며 중국 관리의 칭찬 한마디에 꼬리를 흔들던 그 파렴치한 행각들을 말입니다. 제 뒤를 쫓는 검은 차량의 전조등이 창문을 때리지만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이 먼 땅까지 와서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될 테니까요. 30년의 거짓 신화가 무너지고 그 아래 숨겨진 추악한 간첩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을 상상하며 저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습니다. 세상이 이 여자의 사악하고 치밀한 이중 생활을 알게 되는 순간 캘리포니아의 고요한 평화는 깨지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중국 시장의 그 파렴치한 행위를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는 일, 그것이 바로 한국 기자인 저의 숙명입니다. 그녀가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았어도 진실의 창 앞에서는 그저 종이장 같은 존재일 뿐이죠. 자, 이제 보십시오. 거짓으로 점철된 시장의 가면을 제가 직접 가장 처절하게 벗겨내겠습니다. 이 글이 세상에 뿌려지는 순간 그녀의 아메리칸 드림은 가장 참혹한 악몽이 될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저의 펜 끝은 이제 막 나를 세웠습니다. 아무리 돈으로 입을 막고 권력으로 위협해도 정의라는 이름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녀가 보낸 그 비굴한 충성 맹세가 이제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갈 시간입니다. 저는 박준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도시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던집니다. 이후 며칠간 저는 아케야시아 시청사 주변을 유령처럼 맴돌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렌즈에 담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온한 일상입니다. 에일린 왕 시장은 아침마다 단골 카페에 들러 점원들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고 노인회관을 찾아 어르신들의 손을 맞잡으며 인자한 미소를 짓더군요. 하지만 제 카메라 망원 렌즈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차갑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면 그녀는 강박적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암호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저는 그녀의 연인이자 공범인 야오닝 순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는 공식적인 직함도 없으면서 시장의 모든 선거 자금과 대외 홍보를 주무르는 그림자 같은 존재죠. 어느 날 밤 시 외곽의 한 한적한 중식당 뒷골목에서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합니다. 검은색 선팅이 짙게 된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더니 야오닝 순이 뒷좌석에서 내린 남성과 은밀하게 가방을 주고받는 겁니다.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지역신문에 보잘것없는 기자인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음모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US 뉴스센트럴의 서버 기록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IP 전문가인 지인의 도움을 받아 사이트의 배후 IP를 추적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더군요. 이 웹사이트의 기사들이 업로드되는 시점과 중국 본토의 선전기관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시점이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 문제를 비호하는 기사들은 중국 국영 매체의 논조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은 수준입니다. 왕 시장은 단순히 친중 성향을 가진 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 현지 여론으로 둔갑시키는 확성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조사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녀의 파렴치함은 끝을 모릅니다. 그녀는 시장 당선 직후 지역 내 주요 개발 사업권을 미끼로 중국계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뒷돈의 일부를 다시 자신의 뉴스 웹사이트 운영비로 쏟아붓고 있었더라고요. 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목하에 추진된 사업들이 사실은 타국의 간첩 활동을 위한 자금 세탁 창구였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시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시의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중국 관리에게 정기적으로 브리핑해왔다는 정황도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저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봅니다. 평화롭게 산책하는 저 시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시장이 밤마다 조국을 팔아넘기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겠지요. 왕 시장은 매주 금요일 저녁 시청 집무실에 불을 끄고 비밀리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기사의 조회수가 높았는지, 어떤 여론 조작이 성공적이었는지 꼼꼼하게 정리해 엑셀 파일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중국 관리로부터 수고했다는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 모니터 앞에서 비굴하게 허리를 숙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주인의 칭찬을 기다리는 충견 같아 구역질이 날 지경입니다. 더욱 과관인 것은 그녀의 태도입니다. 취재 도중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친 그녀는 저를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묻더군요. 박 기자님, 요즘 우리 시의 인권 정책에 관심이 많으시다면서요? 한국인들은 참 오지랖도 넓어요. 그 비아냥거리는 말투 속에는 네가 감히 나를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냐는 오만함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미국 시민권을 얻고 권력의 정점에 서서도 그녀의 뼛속 깊은 곳에는 오직 타국의 명령을 따르는 간첩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그녀의 과거 행적을 다시 훑어봅니다. 2020년 말부터 본격화된 그녀의 이중생활. 야오닝 순과 함께 US 뉴스센터를 설립하고 중국 관리의 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으며 수행했던 수많은 선전 활동들. 조회수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빨리 처리해줘서 고맙다는 관리의 메시지에 감격하는 그녀의 이메일 기록들을 보고 있으면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이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라는 마약에 취해 자신을 키워준 미국 사회의 신뢰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는 것이죠. 취재 중 만난 한 제보자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 여자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반대파의 약점을 잡아서 협박하는 건 예사실이고 뒤로는 거대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겁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기가 생깁니다. 한국인의 끈기가 무엇인지, 진실을 쫓는 기자의 펜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녀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 자신만 아직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2막의 중반을 넘어서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선거 자금의 불투명한 흐름, 중국 관리와의 비밀 회동, 그리고 인권 탄압을 옹호하는 선전 도구로서의 역할까지. 에일린 왕, 당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비굴하게 매달렸던 그 권력이 당신의 목을 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갈 테니까요. 저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립니다. 이제 곧 당신의 그 찬란한 아메리칸 드림이 피비린내 나는 스파이 스릴러로 바뀌는 순간을 온 세상에 공표할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정적처럼 사무실 안에는 저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30년의 거짓을 한 줄의 기사로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빌드업.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뼛속까지 간첩이었던 그 더러운 기록들을 낱낱이 파헤쳐 발가벗기겠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사무실의 낡은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겁지만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출 줄 모릅니다. 에일린 왕, 그 여자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추악한 진실의 퍼즐들이 이제 제 모니터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괴물로 완성되어 갑니다. 단순한 부정부패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의 실체는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부를 겨눈 거대한 비수였고, 그 비수를 쥐고 흔든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짓던 이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끈질긴 집념과 정의감으로 무장한 한국인 기자의 펜끝은 그 어떤 권력의 방패도 뚫어버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수집한 수만 건의 이메일과 잠복 취재를 통해 확보한 사진, 그리고 결정적인 내부 제보자의 증언을 단 하나의 기사로 응축합니다. 제목은 아케이아시아의 영웅, 뼛속까지 중국의 첩자였다로 정합니다. 기사가 송출되자마자 평화롭던 도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시청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몰려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시위를 벌이고, 주류 매체들은 제가 쓴 기사를 인용 보도하며 애소특필하기 시작합니다. FBI는 제 보도 내용을 근거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섭니다. 왕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은 순식간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이고, 당황한 기색의 역력한 그녀가 수사관들에게 끌려 나오는 장면이 생중계됩니다. 그녀는 끝까지 발뺌하더군요. 이건 한국 기자가 꾸며낸 소설이다, 정치적 단합이다 라고 목청을 높입니다. 하지만 제가 공개한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중국 관리에게 보낸 마지막 보고서, 미국 내 여론 조작 성공 사례 및 차기 포섭 대상 명단이 담긴 USB였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어떻게 시민들을 기만하고 조국을 팔아넘겼는지에 대한 파렴치한 기록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더욱 과관입니다. 그녀는 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미국의 첨단 기술 정보를 빼돌리고 중국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 위구르인들의 인권을 짓밟는 선전물을 유포하는 대가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이민자, 인자한 정치인의 가면을 썼지만 그 속에는 타국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영혼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법정에서 그녀를 마주했을 때 저는 승리자의 미소가 아닌 서늘한 경고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됩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명백한 반역 행위이며, 이를 밝혀낸 한국인 기자의 투철한 직업의식과 정의감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거짓에 속아 살았을 것이다. 이 보도로 인해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집니다. 특히 중국의 보이지 않는 침투가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역시 한국인은 다르다. 그 끈질긴 추적 끝에 진실을 밝혀낸 건 한국 기자의 위대한 기계였다 라고 말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제 펜은 예전보다 더 날카롭게 벼려져 있습니다. 우리 곁에 숨어있는 또 다른 가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세력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권력도 돈도 아닙니다. 바로 진실을 향해 멈추지 않는 우리들의 눈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강인한 목소리입니다. 저는 오늘도 노트북을 펼칩니다. 에일린 왕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가진 위대한 정의감과 끈기로 이 세상을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제 생이 다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앞의 미소가 모두 진심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가치를 갉아먹는 자들의 검은 손길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면을 벗겨낼 용기 있는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한국인이 보여준 이 위대한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리가 하나 되어 진실을 쫓을 때 그 어떤 거대한 악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의 취재 수첩에는 여전히 빈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곳에 채워질 다음 이야기는 정의가 승리하고 배신자가 심판받는 더 통쾌하고 가슴 뜨거운 기록들이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태양은 어제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도시에 진정한 아침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사건의 막이 내리고 법정의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만 같습니다. 평생을 성공한 이민자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숨어 자신을 믿어준 이웃과 국가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던 한 여인의 몰락, 그리고 그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끝까지 추적해 끊어버린 우리 한국인 기자의 꼿꼿한 기계.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범죄 사건이 아니라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기록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아마도 분노보다는 참으로 고생 많았다는 기특함이 더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타국 땅에서도 불의에 굴하지 않고 한국인 특유의 끈질긴 집념으로 진실을 밝혀낸 그 기자의 모습에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하셨을 테니까요. 평생을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살아오신 어르신들께는 이 파렴치한 간첩시장의 행태가 그 무엇보다 가슴 아픈 배신으로 느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팍하고 돈과 권력이 진실을 가리려 해도 결국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것은 올곧은 양심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가 무너질 듯 위태로울 때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가족을 위해 그리고 사회를 위해 피땀 흘려오신 어르신들의 삶이야말로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진실의 증거입니다. 어르신들이 닦아놓으신 그 정직한 길 위에서 우리 후손들이 비로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세게 무대에서 정의를 외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도 긴 시간 함께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한 줄, 그리고 정성어린 응원의 손길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자 지혜의 등불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의 자부심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 공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진실과 감동을 전하는 씨앗이 됩니다. 어르신들,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상 풍파 다 겪으면서도 꺾이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자 영웅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무거운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휴식 취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고귀한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하며 저희는 언제나 그 삶의 가치를 잊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햇살이 여러분의 창가를 비추길 기원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